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부모님의 사소한 행동들이 어쩌면 아이의 마음속에 되돌릴 수 없는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쁜 엄마라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뇌의 작동 원리와 올바른 사랑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을 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마음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부모님의 행동 5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감정의 벼락, 즉 통제되지 않은 분노예요. 일에 치여 피곤할 때 혹은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이건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치는 날벼락과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아이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당합니다. 공포를 느낀 뇌는 생존을 위해 전두엽의 사고 기능을 멈춰버려요. 결국 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얼어붙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고함과 억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아예 차단하는 심리적 귀 닫기 현상을 보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명령을 제안으로 바꿔보세요. 이거 치워가 아니라 우리 어디서부터 치워볼까? 라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컨디션이 바닥일 때는 아이에게 미리 예보를 하세요. 엄마가 오늘 몸이 조금 힘들어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기분 때문이야. 여전히 널 사랑해. 라고요. 만약 이미 소리를 질러버렸다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과하세요. 아까 엄마가 피곤해서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과야말로 아이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가장 귀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말들이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내뱉는 말이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하는데요. 바로 4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인 저주가 된 겸손이에요. 길을 가다 이웃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를 보며 어머, 애가 너무 똑똑하고 예쁘네요 라고 칭찬해주면 뭐라고 답하시나요? 에이, 아니에요. 얘는 집에서 얼마나 말썽인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손사래치며 아이를 깎아내리지는 않으셨나요? 한국 정서상 겸손이 미덕이라지만 육아에서 이 행동은 정말 위험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라벨링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존재인 부모의 말을 100%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남들 앞에서 우리 애는 부족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나는 안 되는 아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라벨이 하나씩 붙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누군가 아이를 칭찬해주면 겸손 대신 온전히 감사함을 표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참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이죠. 만약 남들 앞에서 칭찬받는 게 너무 어색하고 민망하다면 적어도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꼭 따로 전해주셔야 해요. 오늘 선생님이 너 진짜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시더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너 정말 멋졌어. 라고요. 이 한마디가 아이의 무너진 자신감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열정이 오히려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번째로 우리가 멈춰야 할 행동은 바로 독이 되는 완벽주의예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육아하고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은지, 그걸 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도 저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죠. 하지만 부모의 완벽주의는 아이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항상 100점을 바라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엄마가 실망할 거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국 아이는 실패할 것 같은 일에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했다는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힘이 훨씬 강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70점만 돼도 충분하다는 마인드 리셋이 필요해요. 아이가 완벽하지 않아도 네가 노력한 그 과정이 정말 훌륭해라고 말해주세요. 어제의 너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인 우리부터 SNS의 완벽한 모습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화면 속 모습은 단 1초에 연출된 순간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엄마인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아이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실제로 보여줄 때 아이는 비로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멈춰야 할 행동은 바로 아이에게서 놀이를 빼앗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옆집 애는 벌써 뭐 한다더라는 말이죠. 누구는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원어민처럼 말하고 누구는 벌써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블록을 쌓거나 인형 놀이를 하는 시간을 아깝게 느끼고 그 자리에 영어 단어장과 연산 문제집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의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7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놀이 중심으로 자란 아이들이 공부 중심으로 자란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았고 자기 조절 능력과 사회성도 압도적으로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최고의 공부거든요. 친구와 놀면서 규칙을 배우고 실패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지루함을 견디며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모두 놀이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아이에게서 놀이를 빼앗는 건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나무에 거름만 잔뜩 부어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최소 3번, 1시간씩은 아이가 완전히 스스로 결정해서 노는 진짜 자유시간을 사수해주세요. 디지털 기기 대신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아이가 심심하다고 투덜대도 바로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마세요. 그 지루한 시간을 스스로 견뎌낼 때 비로소 아이의 내면의 힘이 자라납니다. 학습은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딱 하나면 충분해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여유를 줄 때 아이는 비로소 배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신 행동일 텐데요.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기도 합니다. 1위는 바로 부모로서의 삶에만 매몰되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내가 조금 더 참고 내 욕구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아이를 위해서만 사는 삶 말이죠.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자기 희생을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칭송해 왔잖아요. 하지만 교육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에요. 엄마라는 역할이 내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내가 좋은 엄마인 것 같고 아이가 칭찬을 들어야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게 됩니다. 정작 아이가 보고 싶은 건 완벽하게 나를 뒷바라지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삶을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거든요. 미국에서 자신의 딸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낸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 위에 부모라는 역할극의 옷을 한 벌 더 입었을 뿐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이가 깨기 전이나 잠든 후 어떤 틈새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를 한 잔 마시거나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며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엄마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를 만나거나 오롯이 나만의 취미를 즐겨보세요. 아이 앞에서도 엄마에게 꿈이 있고 엄마도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게 참 멋진 일이구나, 내 미래도 참 밝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중 1번만 잘해도 충분해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그동안 몰래 눈물 훔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